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방송영상과 이사학번 서나현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이론과 이사학번 이승희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건축과 조혜원이라고 합니다. 방송영상과 이사학번 재학 중인 김소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과 18학번이고요. 곽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과 연출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손나현이라고 합니다. 박수! 저희 물건을 다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일단 네. 제 거부터 네, 좋습니다. 유추를 해봐 주실래요? 저는 이렇게 3개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한 쌍이고 귀신. 이게 왜 제가 가져왔을까요? 이상형? 이상형? 이상형이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상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입시 때 저한테 약간 하나씩 있잖아요. 도피처가 되어줬던 게 해리포터라는 작품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가 이제 스네이프 씨라서 보면서 많이 힘을 얻었던 친구들입니다. 다음 이어폰은 왜? 영상을 많이 보셨을까요? 영상도 많이 봤었죠. 근데 왜 줄 이어폰인지 혹시 맞춰보실래요? 줄 이어폰인 이유 그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입시할 에어팟 이런 게 저는 에어팟이 있는 시절이긴 했지만 네. 제 줄 이어폰이었던 이유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나 뭐 이런 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스에 타서 줄 이어폰을 쓰면 당연히 약간 제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주변의 소리가 다 들리고 주변의 대화들이 다 들리는데 입시 준비할 때 뭔가 생각이 되게 많아질 때마다 순환버스를 항상 탔었거든요. 순환버스를 타서 제가 멋있죠. 탔던 곳에 다시 내릴 때까지 이제 핸드폰도 이제 이 노래를 듣는 거 이외에는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정리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줄 이어폰 정도가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면서 되게 주변의 소리들이나 대화들을 들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많이 들었던 대화들을 입시 때 많이 써먹었었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 학과다 보니까 근데 뭔가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있어서 좀 저한테 오히려 이어폰이 아이러니하게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민수님은 네. 아까 건강 예사롭지가 않아요. 빨개요. 그러네. 건강을 네, 맞아요. 저는 입시하면 이렇게 막 사실 많은 정보들도 있고 막 뭐가 맞나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 스피커가 제가 딱 10년째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6살 때 딱 사가지고 지금 제가 26살이니까 10년째 되는데 그냥 연습실에서 이게 나름 출력이 좋아가지고 연기 연습할 때도 노래를 틀어놓고 하고 막 노래 연습도 하고 무용 연습도 할 때 얘를 너무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진짜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항상 요거를 딱 들고 그냥 연습실에서 연습만 딱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집중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몸이 아프면 손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워낙 몸이 약간 잘 아프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해요. 그 몸 아픈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파스를 이렇게 파스약도 그렇고 감기약을 제가 감기약을 미리 먹어요. 이거. 약간 이렇게 아프기 전에 아플 예방 것 같아. 차원에서. 맞아, 예방 차원에서 미리 먹는데 물론 이건 팁인데요? 물론 그때 약을 막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지만 항상 그 몸살 감기약을 미리 먹었던 것 같고 그래서 무용하면은 맨손에다 바로 이제 바로 발라주고. 네, 바로 바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헤어밴드. 밤에 잘 때 목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그냥 시험 전날에 무조건 했어요. 약간 부정이네. 네, 맞아. 징크스같이. 네, 징크스처럼.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확실히 연기과라 그런지 뭔가 몸에 바르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네. 아파서 컨디션 안 좋아서 못 보면은 당일에 너무 그것만큼 최악이죠. 속상한 일이 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그 비타민 주사를 진짜 많이 맞아요.
그 필요해 비타민 주사 보- 혹시 맞아보셨어요? 효과가 뭐야? 내과에서 그 막 링거 마늘 맞는 맞아 거. 링거 맞는 건데 마늘 주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숙취 그런 맞아요, 주사 있어요. 맞아요. 그런 피로를 주사 있어요. 회복해서 포도당 몸의 주사. 컨디션을 맞아요, 올려주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다음으로 딱 봐도 그러니까요. 언능평에 보여드릴게요. 좀 부끄러우니까 뒤쪽으로. 이건 제가 준비해온 저의 어. 입시 관련한 자료입니다. 2차 스토리텔링 때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같이 들고 왔는데 이게 제트스트림이라는 브랜드의 볼펜인데 여러분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아니 제트스트림 먼저 해보고요 저도. 왜냐면 이 부드러운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제가 문창과를 졸업을 하고 다시 입학을 한 케이스라서 입시를 2번, 3번 준비한 격이 되다 보니까 약간 볼펜도 흐름을 타게 되더라고요. 막 열심히 풀다가 안 나오거나 막히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하기 싫어지고. 근데 제트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드러워요, 필기감이.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검정색 리필심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마 리필심 한 3개를 썼을 거예요, 한 달 저도 동안. 써도 돼요? 오, 약간 젤펜 같은 그쵸. 느낌. 근데 이게 잘 안 번져요, 사실은. 잘 안 번지고 부드럽고 그래서 문제 푸는데 끊기지 않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볼펜이라서 취업처럼 들고 나와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까요? 저 물건이 어떤 물건이실지. 저건 너무 직관적으로 약간 드러나는 직관적으로 잘 가져오신 거. 딱 시험 기출하셨던 거랑 하시고 계신 거. 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요? 건축과 때는 건축과 기출문제가 들어있었던 파일입니다. 지금은 언어능력평가가 들어있고요. 제가 사실 올해 연출과 입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연기과 입시부터 시작했어요. 와, 근데 한예종 연기과 이번에 떨어지고 바로 연출로 틀어가지고 연기출 입시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그렇게 신기하진 않네요. 말을 해보고 나니까. 언니 되게 빠른 선택 나이스. 저는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연출 맞아요. 네, 너무 신기하다. 지금 한 2년 사이에 입시 3개 하신 건데요. 그럼 이번에는 밴드? 밴드랑 요거 안경 닦기. 궁금한데요? 밴드가 왜 있는지. 이런 거 막 뜯어가지고 밴드를 그거 붙이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손톱 부르던 습관 있었어. 불안 감각이 딱 예치가 되셨나 보다. 불안한 강박 때문에 밴드를 갖고 다니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거 안경 닦기. 안경 닦기? 그때 한창 입시할 때 춥잖아요. 안경에 김이 껴가지고. 요것도 맞긴 해요. 근데 아. 이걸 가져온 이유는 좀 다른 이유였어요. 아, 입시 볼 때. 울었어요? 정답! 안경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눈물을 안경 쓰고 흘리면은 여기 다 보면 맞아! 그래서 생기죠. 그렇게 하얗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닦아내려고 이게 면접 끝나고 나서 이거 관련된 썰이 또 있어요. 진짜 너무 혹독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눈물 날 것 왜 같아요. 울었어요? 면접 때 되게 저는 평소에 말을 나름 잘 한다고 생각을 해갖고 친구들한테도 옥장판 팔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면접을 보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진짜 와장창 내가 평소 잘하던 것마저 못했다라는 생각에 이제 더 이상 갈 학교가 없어. 진짜 원양어선 루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떡해. 막 눈물이 왈칵왈칵 이렇게 그렁그렁 맺혀 있는데 그 당시 학교 나오면서 저희 학교가 학생증을 찍거나 버튼 눌러 열리잖아요. 문이 안 열리니까 나는 이 학교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나가지도 못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러움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진짜 흘랑말랑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문 닫혀있는 문 너머에 어떤 학교 저희 한예종 이렇게 써져 있는 돗바를 입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롱패딩을. 그걸 입고서 그분이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평생 담배 안 피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인데 담배 몇 갑 내 몸에 쑤셔 넣어도 되니까 이 학교 들어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붙었으니까. 붙었으니까 맞아요. 럭키 미키잖아. 오히려 교훈이었잖아. 재밌다. 저는 이거 감독님 이거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네. 다른 일반인의 저는 이게 제 입시 아하. 뭘까요? 남자친구분 사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지? 오 아니에요? 네. 저는
모자이크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고3, 고2부터 쭉 착상한 남성의 증명사진인데요. 저걸 가지고. 왜 입시 때 이 남성이 생각나냐? 고3 내내 이분과 함께 입시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입시 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 글쓰기 과제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땡땡아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심지어 입시 때 저희 2차 방송영사가 2차 1번 문제가 그거였어요. 게으르지만 사랑스러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딱 이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가 인프피였는데 게으르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1번을 그냥 막 몇 천장에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입시 붙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네, 저의 약간 삶의 동기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입시 덕분에 성공하셨습니다. 고마워 땡땡아. 지금은 관계가 지금은 네? 어떻게 되지? 아직 재수 중이어가지고. 오케이,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그 빠밤빰빰. 왜 이렇게 재밌어? 죄송. 네, 이번에는 자신이 들어본 가장 신기한 입시썰 한번 공유해볼까요? 신기한 입시썰이라고 하면 신기한 것보다 딱 기억에 남았던 게 저희 면접을 1번으로 봤던 친구가 가장 먼저 오잖아요. 그 면접장에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1번이니까 한 1시간도 안 지나서 이제 다시 대면을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봤는데 교수님이 자기소개하기도 전에 오늘 아침에 나랑 데이트했던 친구네 이러면서 그리고 진짜 너무 스윗하게 풀어주셨네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이제 입시를 하면 너무 긴장이 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잘 일어났어. 어머님이 이제 깨워주는 게 다행이다. 중요하니까 입시니까. 다행이다. 근데 이제 버스를 탔는데 너무 졸리. 이제 계속 잠 오죠. 설마 못 내리는 편 계속 돈 거예요. 그냥 버스 기사님 깨워주지도 않아. 그냥 계속. 수납버스를 샀군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계속 돌다가 그다음 입시 못 보고 네, 입시 못 그대로 보고. 잠만 잘 잔 하루가 네, 돼버린. 잘 지금은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또 다니고 아. 있어요. 네, 그때 못 보고 이제 재수해서 들어온 다시 거. 잘 네, 보시. 다행이죠. 저희 이제 같은 동기여도 동기 얘기인데 동기 분 중에 저만 언급해도 되나요? 안 돼. 1차를 끝나고 수험번호를 딱 입력을 하셨는데 잘못 입력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없는 수험번호라고 뜨니까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이제 마음 놓고 받아들이시고. 계시다가 근데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이러고 다시 입력을 했는데 붙었다고. 그래서 2차 준비 한 하루 전이었나요? 어머, 당일이에요. 2차 원서지 30분 마감 30분. 와. 마감 30분 전에 이제 다시 급하게 자소서를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자소서 5번을 한 줄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붙었다. 야, 이거 운명이다. 볼 때마다 저 오, 어떻게 대 붙었지 사람이구나. 하는 그리고 이제 한예종 관련 입시썰. 이제 입시할 때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똥을 싸면 똥이라는 단어죠 그런가? 대변을 보면 붙는다는 그런 맞아요. 얘기가 있는 들었어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진짜예요. 진짜로 1차 언어 능력 평가 때 제가 너는 진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성적 그나마 좀 괜찮았어가지고 성적 믿고 간 건데 아무래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안 되겠는데 하고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 가가지고 응을 하고 아니, 20살 넘어서도 이런 얘기 못 제가 심지어 그 응가를 하려고 아침에 과식을 했어요. 입시 보기 전에 저기 외대 저기 정문 쪽에 김밥 24시 가가지고 참치김밥이랑 라면이랑 순두부찌개까지 야무지게 폭발을 하고 진짜요? 근데 정말 진짜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이 정말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만약 한예종 시험을 본다면 과식을 하고 응가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 아는 조형예술가 분도 그 방법으로 붙으셨다고. 맞아요. 근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겐 비추. 안돼. 오븐 안에 깔 수 있는 걸로.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주변에서 들어본 입시 고민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기. 자, 영상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새내기 중에 25살 이상인 사람들도 있나요? 많습니다. 저희 학과만 해도 82년생 언니분도 계시고요. 01년생 언니도 계시고요. 많아요. 영상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게 저희 과도 이번에 05년생이 전에 비해 또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약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한예종에 들어올 수 있게 20살 분들을 연보다 많이 뽑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애초에 저희 학교 자체가 좀 특수한 학교라서 진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는 다른 학교를 다니시다가 정말 이 예술에 대한 열정이 깊으셔가지고 새롭게 입시를 도전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 현역이 반 맞아요. 정도? 오히려 장점을 생각합니다. 방송영상과 질문을 한번 보니까 다큐 중심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전 사실 방송영상과에 들어온 이유가 다큐멘터리 때문이 아니라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 들어왔어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께서 다큐멘터리 얘기만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랑 맞지 않나? 해서 들어와 보니까 되게 시나리오도 되게 많이 쓰고 그 내러티브에 관한 커리큘럼도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 다큐멘터리 하나도 안 봤는데 내가 방송영상과 가도 될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오세요. 충분히 배울 수 있답니다. 1, 2차 논술에 영어 문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원래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딱 저희가 시험 볼 때 2차 문제에 영어 지문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걸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느낀 점과 생각한 것을 써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영어가 엄청 막 진짜 A, B, C, D 공부할 그 정도가 아니면은 수능 영어 하셨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맞아요. 건축과 질문 한번 볼까요? 준비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입시하실 때? 저는 한 달 동안 수학을 문과였는데 중학교 수학부터 고등학교 수학까지 미친 듯이 풀어서 수학 시험을 통과하고. 그럼 문과셨는데 수학을 독학으로 해가지고 입시를 보신 거예요? 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해가지고 봤었어요. 네. 건축가가 점점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 때는 6대 1이었어가지고 지금은 10대 1이라서 저처럼 준비하면 안 붙을 것 같습니다. 럭키 비키셨다. 네, 럭키. 영상이론과 질문 볼까요? 재학생과외가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학원이 좋을까요? 저처럼 되게 급박하게 준비한다. 이제 일반 인문계 학교 준비하면서 같이 병행하시려 한다. 그러면은 저는 과외 추천하겠습니다. 커리큘럼대로 맞춰주고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 교수님들 논문 읽어봐야 할까요? 교수님 논문보다 차라리 교수님들 사진을 이렇게 앞에 두고 연습을 하세요. 그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네. 저 아직도 태블릿에 교수님 사진 이렇게 3개가 저장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교수님 사진 보세요. 예종 연기과는 예고랑 일반고 중에서는 어디를 더 추천하시는지, 어디로 진학하는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니, 사실 저는 예고를 나와서 인문계 아. 네 이제 너무 일방적인 이제 예고를 나와. 그러니까 사실 인문계 친구들이 더 많긴 합니다. 동기 중에. 진짜? 네네네. 의외로. 네 의외로 인문계 친구들이 더 많고 글쎄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오면 예고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약간 습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고 물빼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실. 그래서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다 이제 똑같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인문계든 예고든 다 각자 이제 장단점이 있고 들어와서도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은데 인문계여도 사실 인문계면 되게 짧게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고는 애초에 3년 동안 입시를 준비하니까.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본인이 잘하는 거 또 못하는 거면 또 잘 꾸미고 감춰서 들어오세요. 감춰서 들어오세요. 감춰서. 감춰서 잘 들어오세요. 준비해주신 질문 중에 네. 제일 궁금했던 게 예종상이라는 게 있는지 진짜 궁금했었는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어느 학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약간씩 사실 소문들이 약간 있잖아요. 이렇게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뭐 성균관대학교, 예종 여러 대학교마다 있는데 예종상은 어떤? 예종상. 근데 막상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극 같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예쁘고 다 잘생긴 사람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약간 그쵸. 동의하시나요? 동의해요. 왜 동의하냐면 결국에 다양한 얼굴인데 각자의 그 매력을 뽐낼 수 있는 법들을 계속 훈련하는 것 같아요. 통틀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뽑히는 학. 그렇죠. 매력 있는 사람이 뽑힌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매력이 중요하니까. 네. 근데 또 옆에서 보면
살짝 어떤 그 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김고은 선배를 닮으신 분들이 계시고 네, 라이처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이지만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가지신 분들이 다 네, 모여 맞아요, 계신 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몰아서 남아있을 몇 수험생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씩 주자면 연기과부터 줄까요? 연기과요? 아 연기과는 입시 팁. 시험이 워낙 짧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4, 5분 안에 다 보여줘야 돼요. 어떤 면접으로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이란 개념보다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딱 계시면 연기하고 노래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지만 굉장히 짧게 해요. 근데 이렇게 막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오히려 이제 입시생의 몫이죠 사실. 질의응답을 본인이 이제 잘 끌어가야 돼요. 이제 단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이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교수님을 썸 타듯이 계속 네, 말을 맞아요. 계속 아이 컨택 하면서 질문해 주셔라 이러면서 계속 그 이끌어내야 돼요. 네, 이제 물 수 있는 어떤 대화들을 제가 해야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연기과에서는 짧지만 그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를 잘하고 그 눈빛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눈빛 안에 내가 어떤 디렉션이 와도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내가 준비한 거 이외에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긍정과 어떤 자신감과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연출과는 그러면 네. 어떤 입시 팁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기본이 되는 건데요. 팁? 나 너무 글씨를 또박또박 쓰세요. 많아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네. 중요합니다. 교수님들 피셜 글씨가 엉망이면 안 읽는다. 못 정말 읽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읽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굳이 읽으려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까지는 못 읽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박또박 글씨 쓰시고 저는 다른 것보다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가져보시기를 되게 추천드려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천재적인 이야기, 막 되게 기발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글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딱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 기발한 이야기를 써야지 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 이야기에 조금 더 담아봐야지 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저희 학교 입학하시기에 시험 보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방영과는 제가 느끼기에 생각의 결론을 함부로 짓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의 과정을 보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A라고 생각해, B라고 생각해 라고 뭔가 단정짓기보다는 난 어쩌다가 A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쩌다가 B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수님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입시고 중요한 학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학교 들어와서도 그거는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작업인 것 같아서 네 그렇고요. 한 해 중에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든 자기 얘기랑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하는 훈련을 한번 하면 더 입시에 성공하기 쉽지 않을까. 자기 얘기를 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들한테 그냥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그럴까요? 가운데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마디를 드려야 할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입시 다시 돌아가면 사실 자신이 사실 저도 없어요. 근데 없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절대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연기과에서 입시에서 막 얘는 진짜 대배우다 이런 느낌은 저는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잘 보여주고 후련하게 끝나면 잊어버리세요. 진짜 끝나면 왜냐면 연기과도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앞으로 지금 거의 12월까지 계속 볼 텐데 또 정시로 가는 친구분들은 정시까지 볼 텐데 하면 잊어야 돼요. 연기는 어쨌든 반복적으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그게 계속 생각나면 그 다음 거에 영향이 너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자. 잊어버려.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랑도 직결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모든 수험생 어떤 과를 지원하든지 간에 교수님들과 학교는 여러분들을 붙이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떨어뜨리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